저는 올해 70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아끼고 모으며 살아왔습니다. 결혼 전 아가씨였을 때는 저를 위해서 마음껏 사고 입고 먹고 살았는데 결혼 후에는 적은 월급으로 저보다 아이들을 길러야 해서 저를 위한 새 옷보다 아이 학원비가 먼저였고 빨리 안정된 보금자리를 장만해야 해서 대출을 일으켜 집을 장만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대출금을 갚고 싶은 생각에 외식보다 대출금 상환이 우선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남편과 함께 한 푼 두 푼 모아 마련한 집 한 채 그리고 몇 평의 땅이 나이가 든 제 인생의 증거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노후가 든든하겠다 할지도 모르겠지만 요즘 제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통장에는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노령연금과 남편의 비상금이 전부이고 그마저도 세금과 관리비, 약값으로 줄줄 새어나갑니다. 기초연금은 저희가 부동산이 좀 있다고 주지 않았습니다. 신문에서 봤습니다. 노인 자산의 64%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 정말 그 말이 제 이야기였습니다. 저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도 젊을 땐 오르는 집값 덕에 괜히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집 한 채 오르면 마음이 한결 여유로워졌고 뉴스에서 부동산 폭등이란 단어가 나올 때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고 힘이 없으면 반드시 효자 노릇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반대입니다. 세금 고지서가 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부동산은 팔기도 어렵고 팔려면 아이들이 난리를 칠 게 뻔합니다. 그저 종이 위의 숫자일 뿐 제 손에 쥘 수 없는 자산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정년퇴직 후 10년째 집에 있습니다. 처음엔 같이 여행도 다니고 손주도 봐주며 나름 바쁘게 지냈지만 세월이 흐르며 몸도 마음도 늙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늘 TV 앞에서 하루 종일 뉴스를 틀어놓고 앉아 있습니다. 저는 구부정하게 앉아 볼륨을 한껏 올리려 리모컨을 만지작 거리는 남편을 보면 저러다 갑자기 뇌경색으로 병원에 실려가는 게 아닌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남편은 평상시 심장이 안 좋은데 매일 저런 뉴스만 보고 있으니 스트레스 받아 넘어지면 우린 끝장이다 라는 상상을 하곤 합니다. 며칠 전 공원을 걷다가 동네 분 하나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고치는데 큰 돈을 썼다는 소리를 옆에서 들어서 더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요즘 세금이 너무 올라. 이러다 집 가진 사람은 죄인 되겠어. 남편의 말에 저는 대꾸도 못합니다. 말끝마다 세금, 부동산, 집가. 이제 그 단어만 들어도 피곤합니다. 게다가 언제는 꼭 쓰게 될 것 같은 큰 병원비까지 더 신경이 곤두섭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관리비 고지서와 재산세 고지서가 한날에 도착했습니다. 총액을 보고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여보, 이번 달은 어떻게 하지? 통장에 남은 돈이 별로 없어요. 당장 팔 것도 아니잖아. 조금만 버텨보자고. 이제 버티는 것도 한계예요.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젊은 시절 내내 함께 싸워온 세상은 외부에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 안에서 싸워야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뒤 딸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요즘 둘째 사위가 직장을 옮기며 대출을 더 받았다고 합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서 그 집 너무 크잖아요. 둘이 살기엔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팔고 작은 데로 가세요. 그러면 현금도 남고 훨씬 편할 거예요. 딸의 말은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이 집은 제 삶의 궤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란 곳, 여름마다 마당에서 수박 먹으며 웃던 곳. 집을 판다는 건 그 기억까지 팔아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 말은 알겠는데 아직은 좀. 아직은 언제예요, 엄마? 세금이 계속 오르는데. 그녀의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또 다른 의견이었습니다. 엄마, 굳이 팔 필요 없어요. 요즘은 영목이지라는 것도 있고 집 담보로 생활비를 받는 방법도 있잖아요. 팔면 후회할 수도 있어요. 딸은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건 결국 대출이잖아. 그리고 나중에 상속할 때 복잡해져요. 누가 상속 얘기를 해? 부모님이 편하게 사시자는 거지. 순식간에 두 남매의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그이와 저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듣기 힘든 게 자식들 싸우는 소리입니다. 그날 밤 남편이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집 한 채 마련한 게 죄야?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잖아요. 안정되게 살려면 집이 필요했으니까. 이젠 그게 짐이 됐네.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벽마다 가족의 세월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아이들 키를 잰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2002 초등 3학년이라 쓰인 낡은 흔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이 집이 우리에게 세상 전부였지요.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넓은 거실은 텅 비어 있었고 방 3개 중 2은 창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드디어 마음속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젠 이 집이 우리에게 너무 크구나. 그날 이후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부동산 현금화, 시니어, 자산 유동화 같은 단어를 검색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본 한 기사에서 다운사이징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옮기며 남은 돈으로 노후 생활비를 확보하는 것. 갑자기 마음이 환해졌습니다. 팔아서 이사 가는 게 단순한 후퇴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이사 가면 어떨까요? 방 2개짜리 아파트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은 돈은 정기예금이나 연금식으로 나눠두면 생활비 걱정 안 해도 되고 병원비 걱정도 덜 수 있어요.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이 집 떠나면 허전할 거야. 그렇죠. 하지만 이제 우리 둘만 살잖아요. 이 집은 너무 커요.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가 마음이 섰다면 나도 따를게. 결정은 했지만 실행은 쉽지 않았습니다. 막상 부동산 중개소 문 앞에 서자 다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요즘 거래는 좀 어렵지만 입지는 좋으니까 금방 나갈 거예요. 젊은 공인중개사의 말에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좋은 입지라는 말이 이렇게 공허하게 들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과 딸을 불렀습니다. 엄마가 생각해 봤는데 집을 팔기로 했어. 작은 아파트로 옮기려고. 딸은 놀란 듯 했지만 금세 미소 지었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엄마. 정말 잘하셨어요. 아들은 잠시 말이 없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정이 엄마 뜻이라면 저도 찬성이에요. 그날 오랜만에 네 식구가 한자리에 모여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꽁꽁 묶여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은 예상보다 빨리 팔렸습니다. 계약서를 쓰던 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축하드립니다 라고 말했지만 제 마음은 축하와 이별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담담했습니다. 우리 이제 가볍게 살자.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새 아파트는 작았지만 포근했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로 공원이 보였고 아침마다 운동하는 노인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전에 대문 있는 단독주택보다 훨씬 편했습니다.
관리비도 절반 이하로 줄었고 세금 걱정도 사라졌습니다. 남은 돈은 일부는 정기예금으로, 일부는 매달 들어오는 즉시연금 상품으로 바꾸었습니다. 통장에 매달 일정한 금액이 찍히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어느 날 딸이 집에 놀러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정말 좋아요. 그럴까? 응, 예전엔 늘 걱정하는 얼굴이었는데 이제 편안해 보여. 저는 웃었습니다. 이제 돈이 흘러서 그래. 집은 묶여있는 돈이었는데 이제는 흐르는 돈이 되었거든. 그날 밤 남편이 창가에 서서 말했습니다. 예전엔 집이 우리를 지켜줬는데 이제는 우리가 집을 놓아줬네. 응, 이제는 집 없이도 우리가 서로를 지킬 수 있잖아요. 그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 그게 진짜 노후지. 요즘 저는 새로운 취미를 찾았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하는 그림 교실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물감 값이 조금 들긴 하지만 예전처럼 눈치 보지 않고 씁니다. 돈이 많아진 건 아닙니다. 다만 흐르는 돈이 생겼습니다. 예전엔 집이라는 벽 안에 묶여있던 제 마음도 이제는 바람처럼 흘러다닙니다. 가끔 옛집 앞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대문 앞에 낯선 화분이 놓여 있고 창문에는 다른 가족의 커튼이 걸려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잠시 아쉬움이 스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